네, 세상 일이라고 하는 게 억지로 조작하고 만든다고 해서 만들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검찰이 검찰 권력을 남용해서 증거도 조작하고 사건도 조작하고 정말 안쓰러울 만큼 노력하지만 다 사필 규정할 것입니다. 이 모든 일들이 다 역사에 남을 것이고 또 국민들께서 또 판단하실 것이고 인권과 민주주의의 최후 보루인 법원에서도 사건의 진실을 제대로 판단하고 정의롭게 결정할 것입니다. 고맙습니다. 해당 발언들 후회 안 하시나요? 마지막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은 1년 안에 모든 재판이 끝나도록 법에 규정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제야 1심이 마무리된다는 것이 매우 유감스럽습니다. 2년 동안 이재명 대표는 본인의 사법 리스크를 피하기 위해 우리 의회 정치와 사법 시스템을 심각하게 훼손시켜 왔습니다. 판결이 늦어진 만큼 1심 재판부가 어떠한 정치적 계산도 없이 법률과 상식에 맞는 공정한 판결을 내려주시기를 기대합니다. 예, 오늘 뉴스탑 10 하나하나 이 얘기부터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앞서 보셨듯이 이재명 대표 재판 결심 공판에 들어가기 전에 본인 시계도 체크하고 뭐 한마디 하겠다라고 하면서 여러 가지 얘기를 했습니다. 바로 오늘이 결심 공판입니다. 검찰이 2022년 9월에 이재명 대표를 기소했으니까요. 정확히 2년 만에 재판이 이제 마무리가 된 겁니다. 대선 과정에서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기소가 된 이재명 대표의 결심 공판 지금도 진행 중입니다. 맞아요. 정확히 2년 전에 재판에 넘겨졌고 작년 3월부터 공직선거법 위반 첫 재판이 시작됐습니다. 그 서정욱 변호사님, 아까 추경호 원내대표 말처럼 이거 이렇게 오래 걸릴 재판이 아닌데 여러 가지 갖가지 이유로 많이 늦어졌다가 늦어도 너무 늦었고 2년 만에 이제 마무리가 돼요. 지금 이제 정확하게 기소된 거는 9월 8일입니다. 그다음에 이거 선고를 10월 말에 한다면 예. 2년 2개월 정도 되는 거예요. 2년 2개월. 이거는 이제 말이 안 되는 게 정인이요. 49명입니다. 예. 49명. 자, 그러면 이제 이거 5개월 잡고 한 달에 한 10명 신문하면 그러면 이제 일주일에 하루에 한두 명이니까 예. 일주일에 한 2번 정도 하면 이렇게 끝내는 계획을 세워야 되잖아요. 왜? 법에 가행 규정으로 6개월 내에 끝내로 돼 있으니까. 근데 첫째는 이제 잘못된 게 격주로 재판한 거. 예. 이걸 본 적이 없어요. 이게 첫째 문제고. 예. 두 번째는요. 단식하는 걸 64일 만에 잡아줬습니다. 64일 만에. 예. 단식한다고. 그것도 이게 2달이 넘었잖아요. 예. 그것도 이게 문제고요. 그다음에 급기야 올해 1월 18일 날, 19일 날 강규태 부장이 예. 도중에 사퇴를 하고요. 예. 지금 변호사입니다. 제 말은 중요 사건의 재판장이 도중에 그만두는 경우도 드문 거죠. 예. 저는 이미 우리 법을 이 사건은 내용을 떠나서 우리 사법 역사상 아주 부끄러운 이런 게 재판이었다. 왜? 선거법 6개월 강행 규정을 완전히 무력화시키고 1심만 지금 이게 2년 2개월까지 걸린 예. 이거였고 이거는 전적으로 재판부 책임이 상당히 크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그러니까 이제 서정욱 변호사가 지적했던 거는 뭐 이재명 대표가 검찰 구형이 얼마, 1심 선고가 얼마, 이건 뭐 일단 차치하더라도 재판부가 한 번 바뀐 데다가 또 이재명 대표 단식 투쟁도 있었고요. 여러 가지 것들이 있었다. 예, 2년 만입니다. 앞서 제가 지금 마지막까지 치열한 공방이 있었고 오늘 결심 공판에 조만간 검찰이 구형을 할 거다라고 말씀드렸는데 결론 주설이 끝이 났고요. 곧 구형합니다. 저희가 이 예고 속보 차원이잖아요. 저에게는 속보 들어오는 대로 검찰이 이재명 대표에게 공직선거법 위반 재판, 허위 사실 공표 혐의에 대해서 어떤 구형을 하는지도 잘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다음 화면을 보겠습니다. 오늘 죄송합니다. 이재명 대표가 들어갈 때 뭐라고 했냐면 박성 비서관님, 검찰 권력이 남용해서 증거와 사건을 조작했다. 사필 규정이라는 단어를 썼는데 근데 오늘 재판에 일단 개인 재판임에도 불구하고 여기 보면 김병주, 박찬대, 전현희 뭐 민주당 지도부가 총 출동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일단 지금 보면 전 정권에 대한 수사도 그렇고 현직 야당 대표를 향한 수사도 그렇고 무리한 정치 탄압 수사다 이렇게 보고 있는 당내에 공감대가 있기 때문에 이 최고위원들이 개인 이재명을 방탄한다 이런 차원이 아니라 예. 사실은 민주당의 당대표를 검찰이 정치적으로 저격 수사를 하고 있다 이렇게 보고 있기 때문에 아마 저렇게 예. 참석을 해서 힘을 실어준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예. 그러니까 함께 좀 맞서준다라는 의미겠죠. 그리고 저 사필 규정할 것이다 이런 이야기는 사실 이재명 대표가 그동안에도 많이 써왔던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 정의가 진실이 승리할 것이다 이런 자신감을 내비친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보면 지금 뭐 여러 차례 공방이 있었던 게 이 김문기 씨를 아냐 모르냐를 두고도 검찰에서는 여러 차례 이제 김문기 씨를 통해서 직접적인 대면 보고를 받았다. 사업 현안과 관련해서 따로 어떤 결제 라인을 따로 만들어서 보고도 받았다. 이렇게 주장했던 게 검찰의 주장이었지만 예. 결과적으로 지금 검찰이 뭐 진술 조서, 그러니까 김문기 씨를 조사했던 그런 내용들을 보게 되면 김문기 씨는 살아 생전에는 진술하셨던 걸 보면 따로 이렇게 대면 보고를 했던 적이 잘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예. 그러니까 어떤 뭐 배석을 했던 정도였던 것이지 뭐 직접적으로 대면 보고를 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분명히 부정을 했단 말입니다. 예. 그래서 검찰이 이야기해왔던 것과 이제 이재명 대표 측의 주장이 아주 첨예하게 맞부딪히고 있는 실정이다 보니까 결국에 이재명 대표 입장에서는 나를 겨냥하기 위해서 어떤 검찰이 본인들의 권력을 남용해서 표적 수사를 했다 이 부분을 강조한 걸로 보입니다. 민주당이 오늘 최고위원회 마치고 다 이재명 대표 함께 온 모양이에요. 지도부가 이재명 대표 결심 공판에 총출동했고 뭐 1심 선고도 아닌데 총출동했냐. 그만큼 뭐 이재명 대표의 이번 결심 공판이 갖는 정책 의미가 크다. 뭐 지도부가 총출동했으니까 그런 의미도 생각을 해보겠죠. 1심까지 무려 2년 걸렸고 사법 시스템 심각하게 훼손됐다. 뭐 늦어도 너무 늦었다는 판단도 하겠지만 일단 이재명 대표의 4가지 혐의, 4가지 재판 가운데 가장 먼저 1심 선고가 날 바로 이 공직선거법 위반 재판이었습니다. 지금 속보 만나보셨다시피 잠시 뒤 검찰의 구형 이후에 이재명 대표의 최후 진술이 예정돼 있는데 다음 화면을 볼까요? 일단 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큰 줄기는 2가지입니다. 첫 번째, 고 김문기 처장을 아냐 모르느냐. 그리고 2번째, 박근혜 국토부 협박에 백현동 부지 용도 변경. 이 허위사실 공표 혐의인데요. 잠깐만요. 그 구형 얘기가 잠깐 나와서요. 서정욱 변호사님. 근데 구형이라는 게 검찰이 뭐 자의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 대략적으로 이제 그 형량에 대한 테이블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대법원에서 이제 그 양형 기준표가요. 위원회에서 만들어진 게 있고요. 아마 이거는 이제 벌금하느냐 징역하느냐 예. 이 문제인데 벌금을 하면요. 최소한 제가 보기에 500에서 1000 정도는 기본 이게 양이 되는 거고요. 예. 그다음에 징역형을 선택하면 6개월에서 한 2년까지 예. 가능한 이런 데 그 범죄입니다. 예. 아마 검찰이 어디를 선택할지는 법조인들 의견도 상당히 팽팽한데 예. 어떤 경우든 100만 원 다 넘으니까 예. 구형은 이제 음악에 놓을 걸로 보입니다. 그 서 변호사 생각은 뭐 벌금과 그 징역 중에 어느 정도를 제 선택하시겠습니까? 개인적으로는 예. 이제 벌금 700에서 1000이면 보통. 예. 그다음에 징역 1년에서 1년 6개월이면 아주 세게 구형했다.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지금 뭐 속보 자막이 계속 들어오는데 재판 과정에서 법정에서 표현을 두고 검사와 신경전도 벌였다는 이재명 대표입니다. 이 얘기를 해볼까요? 가장 쟁점이 됐던 것. 고 김문기 전 처장은 극단적인 선택을 했습니다. 이후 언론에서 김문기 처장에 대해서 이재명 대표에게 물으니까 성남시장 때는 몰랐다. 이렇게 이재명 대표는 말을 했었죠. 검찰은 대장동 사업의 실무 책임자였으니까 대선에서 분리해서 거짓말한 것이다. 이게 2년 동안 끌어왔던 이번 재판의 핵심 내용입니다. 나 얼굴 너무 많이 타버렸어. 오늘 시장님하고 본부장님하고 골프까지 쳤다. 오늘 너무 재밌었고 좋은 시간이었어. 시장할 때는 이 사람의 존재를 몰랐다. 하위직 실무자인데 같이 갔으면 그 사람이 얼굴이야 제가 봤겠지만 그 사람이 이 사람인지를 여러분은 어떻게 압니까? 국민의힘에서 4명 사진을 찍어가지고 마치 제가 골프를 친 것처럼 사진을 공개했던데 제가 확인을 해보니까 일행 단체 사진 중에 일부를 떼내가지고 이렇게 보여줬더군요. 조작한 거죠. 그걸 왜 의심을 하죠? 제가 그걸 숨길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성남시장 때는 몰랐다. 몇몇 방송 발언도 있고요. 검찰은 이걸 많이 증거로 내밀었습니다. 특히 검찰이 길고 길었던 이 공직선거법 위반 재판에서 꺼냈던 카드들
김문기 처장과 함께 세미나에 참석한 사진. 이재명 대표 번호에 저장한 휴대전화 백업할 이재명 변호사로 써 있었던 추석 선물 대상자 명단에 포함이 돼 있었다. 그리고 그동안 많은 논란거리를 불러일으켰던 호주, 뉴질랜드 9박 10일 출장 동행 사진, 바다낚시도 함께 그리고 손잡고 찍은 사진. 검찰은 박상수 변호사님 조목조목 매 재판마다 그리고 언론에 많이 보도됐던 것을 종합해서 계속 재판에서 등장을 시켰었습니다. 객관적인 증거들이 너무나 명료하고 명확하게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이재명 대표의 진술도 이 객관적인 증거를 탄핵하지 못하고 있어요. 예. 이걸 어떻게 부인하겠습니까? 명백한 증거들이 존재를 하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재명 대표의 진술 방식을 보면은 민주당에서 그동안 이야기해왔던 전형적인 법꾸라지의 진술과 비슷한 유형의 진술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어떤 것이냐면 변호사들은 알고 있는데 이러한 부분들에 있어서 예전에 이제 그러한 표현들이 한번 나와서 국민들한테 회자된 적이 있습니다. 술은 먹었지만 음주운전은 아니다와 같은 그런 비슷한 진술이죠. 객관적으로 맞는 것 같은데 주관적으로 내 기억에는 없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이러한 진술이 노리는 목표는 단 한 가지입니다. 예. 내가 이 선거법 위반의 발언을 했을 때 나에게 이 발언에 고의가 없었다라는 것을 입증하고 싶은 거죠. 선거법은 고의범이니까 예. 그 부분을 입증하기 위해서 그 부분을 주장하기 위해서 끊임없이 객관적으로 맞는 것 같지만 주관적으로 나는 모른다, 고의가 없다라는 거를 주장을 하고 있는 건데 예. 이러한 팩트들, 너무나 명백한 이러한 팩트들이 많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에 있어서 충분히 재판부가 고의를 추정하지 않을까라고 기대를 하고 검찰에서는 당연히 고의를 인정을 하면서 오늘 구형을 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손잡고 찍은 사진, 바다낚시를 같이 갔던 그리고 과거요. 연락, 물론 이재명 대표는 아니라고 하고 있습니다만 대면 보고도 받았다라는 주변의 주장도 나왔었으니까요. 근데 다음 화면을 보겠습니다. 근데 장현주 변호사님, 네. 정말 오늘 재판에서 마지막까지 공방을 벌였던 게 뭐냐면 이 내용이에요. 검찰이 제출한 사진을 보면 두 사람이 마주하는 장면은 없다. 사진은 찰나의 결과고 저도 웨딩 사진 말고는 저와 눈 마주친 적 없다. 계속 이런 정도 검찰과 신경전과 공방이 있었거든요. 그렇죠. 저는 그렇기 때문에 사실 김문기 전 처장과 함께 찍힌 사진만으로 이재명 대표가 당시에 성남시장 당시에 고 김문기 처장을 알았다라는 것을 입증할 직접적인 증거가 되기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이 사진상에서 같이 찍힌 사진이 있더라도 마주치는 장면이 없지 않냐 이런 주장이 나오니까 검찰 측에서는 배우자 처라고 한다면 가장 가까운 사람일 텐데 자신도 처와는 사진 찍은 것 중에 웨딩 사진 말고는 눈 마주치고 찍은 사진이 없다 이렇게 반박을 한 건데요. 그런데 검찰의 이야기를 빌린다고 하더라도 사진은 정말 찰나의 결과입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어떤 사진에서는 굉장히 두 사람이 가까운 듯이 사진을 찍었다고 할지라도 실제로는 가깝지 않은 경우도 있고요. 실제로는 그 사진에서는 별로 눈도 안 마주치고 가깝지 않았다라고 하더라도 실제로는 가까운 경우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진이 함께 찍혔다라는 것만으로 이재명 대표가 성남시장 재직 시절에 고 김문기 처장을 알았다 이렇게 보기는 어렵고요. 지금 속보가 나오고 있는데 징역 2년형을 구형했다고 하는데 사실상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도 구형량이 굉장히 높은 수준인데 검찰로서는 아마도 이번 공직선거법 혐의 자체가 2건이나 되고 그 2건에 대해서 죄질이 나쁘다고 보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이재명 대표가 무죄를 주장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2년형을 구형한 것 같긴 하지만 사실 공직선거법에서 2년형 구형은 상당히 높은 형이기 때문에 굉장히 이례적이다라고 보입니다. 장현주 변호사께서 먼저 속보를 읽어주셨어요. 이렇습니다. 곧 구형이 된다고 말씀드렸고 검찰은 조금 전 결심 공판에서 이재명 대표에게 징역 2년을 구형했습니다. 이제 그 이유에 대해서 검찰이 이렇게 징역 2년, 아까 장 변호사 말씀을 빌리자면 다소 높은 형량을 구형한 이유도 분명히 있을 텐데 국민 상대로 반복적인 거짓말을 했다. 이게 검찰의 핵심 주장인 것 같아요. 그리고 검찰이 이제 구형을 할 때 사유와 이유에 대해서 쭉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 내용, 구체적인 발언도 저희가 속보로 한번 만나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재명 대표는 국민 상대로 반복적인 거짓말을 했다. 서정욱 변호사님, 징역 2년 구형했어요? 예상 못하셨죠? 저 조금 전에 징역 1년에서 1년 6월이면 좀 센 구형이다. 맞아요. 그다음에 벌금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제가 양형 기준표상이 최고형입니다. 6개월에서 2년 가중돼 있거든요. 법정 양형 기준표상이 법정 최고형으로 한번 검찰이 구형했고요. 이거는
제가 보기에 김문기 씨는 증거보다요. 예. 범행의 동기가 중요한 거예요. 예. 동기가. 평소에는 기억 못한다 해도 별로 안 중요하죠. 예. 근데 그때 대선 앞두고 김문기 씨가 이제 극단적 선택하면서 예. 대장동의 몸통이 이재명이냐 윤석열 대통령이냐 예. 그때 이런 논란이 있었잖아요. 근데 그때 아예 성남시장 때 김문기 씨를 몰랐으면 대장동하고 나는 이제 전혀 무관하다. 예. 이런 게 동기를 나쁘게 보는 거죠. 이유가 예. 아마 검찰은 그런 이유에다가 지금 배모 씨라고 있잖아요. 예. 10만 4천원으로 선거법이거든요. 예. 배모 씨요? 예, 그분도 이게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나왔어요. 예. 따라서는 그런 것도 이게 균형을 본 게 아닌가. 10만 4천원 선거법 이것도 이게 징역형 10개월이 확정됐습니다. 예. 배모 씨가. 근데 이번에 그보다 적게 하는 것도 검찰의 일관성이 없잖아요. 예. 저는 종합해서 모든 걸 봤을 때 아마 검찰이 최고형을 구형했다 이래 봅니다. 검찰의 말을 한번 저희가 쭉쭉 한번 제가 읽어봐야 될 것 같아요. 징역 2년을 구형한 핵심 이유들. 앞서 제가 짚어봤던 국민 상대로 반복적인 거짓말을 했다 이재명 대표가. 그리고 거짓말로 유권자를 왜곡했다. 엄벌이 필요하다는 게 검찰의 목소리거든요. 그리고 예, 박상수 변호사님, 뭐 오늘 법조인들 많이 나오셨으니까 이거네요. 그러니까 양형 기준표에 2년이면 거의 구형할 수 있는 최고 형량이면 이게 단순히 성남 시절 시장 당시에 김문기 처장을 몰랐다 이런 정도가 아니라 고 김문기 처장이 과거 대장동의 핵심 사업자, 실무 책임자를 본인 대장동 사업과 모른다고 구분을 하면서 의도적으로 유권자를 기만하고 속였기 때문에 2년을 구형할 수밖에 없었다는 게 검찰 얘기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양형기준표상에 가중 요소가 있습니다. 그 가중 요소와 감경 요소를 고려를 했을 때 예. 가중 요소를 최대한으로 다 적용을 해서 최고형인 2년을 현재 구형을 한 것 같고요. 제가 오늘 오전에 다른 방송에서 어떻게 구형이 나올 것 같느냐라고 묻길래 징역 1년에서 벌금 1,000만 원 구형 정도일 것 같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예. 정말 그거를 뛰어넘는 정말 최고형을 지금 구형을 한 것 같습니다. 이 그러게요. 부분이 사실 반복적인 거짓말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가 되는 건데 예. 이것이 허위냐 아니냐라는 게 지금 현재 이 사건의 최대 쟁점입니다. 근데 이 사건에 있어서 객관적인 팩트가 허위라고 한다면 그 허위 사실을 계속 반복적으로 이야기를 한 게 되는 거죠. 그리고 조금의 개전의 정의나 반성의 여지도 보여주지 않았던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죄질이 굉장히 나쁘다라고 보고 예. 양형기준표상의 가장 높은 그 가중사유를 적용해서 징역 2년을 구형한 것으로 보입니다. 대장동 의혹을 끊고자 아까 두 분이 비슷한 취지의 말씀하셨는데 그래서 허위 발언을 한 거고 그만큼 이재명 대표가 절박한 상황 아니었냐. 징역 2년에 구형된 핵심 이유들입니다. 죄질이 불량하다. 도움을 준 고 김문기 처장을 끝내 모른 척했다. 그러면서 자신의 비리를 감추려고 공무원에게 책임을 전가했다. 허위 자료를 제시해서 국감장을 거짓말장으로 만들었다. 저건 아마 이제 박근혜 정부 당시 국토부의 압박 이 얘기를 하는 것 같은데 여러 가지 검찰 얘기를 좀 해봤거든요. 다시 속보를 짚어볼 텐데 일단 중간점검 차원에서 당시 대선 기간 때 고 김문기 처장의 아들 그러니까 김문기 처장의 유족도 이재명 대표를 향해서 이런 울분을 토로했었습니다. 화면을 보고 오겠습니다. 저는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사업 1처 김문기 처장의 아들입니다. 변호사 시절 때부터 면을 맺고 대장동 사업에 온몸과 마음을 바친 아버지를 조의를 표하는 연락 한 통 없고 모른다, 기억이 안 난다 이렇게 일관되게 태도를 유지해왔습니다. 이재명 후보는 왜 어째서 아버지를 모른다고 기억이 안 난다고 거짓말을 하는 건지 궁금합니다. 성남시장 재직 시절 표창까지 받고 호주 네덜란드 트램을 같이 가고 유동규 본부장과 함께 골프까지 같이 친 아버지를 이재명 대선 후보는 기억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당시가 워낙 그 대선 초박빙 상황이었고 여러 가지 얘기들이 나왔던 와중에 고 김문기 처장의 유족이 이재명 대표를 가리켜서 저런 비판의 목소리를 냈었거든요. 가장 최근 재판, 결심 공판 바로 직전 재판에서 이재명 대표가 뭐라 그랬냐면 객관적으로 접촉은 했던 것 같지만 사람의 기억력은 한계가 있고 40대 중반부터 지금 뭐 60대니까 40대 중반부터 내 기억이 언제나 100% 오는 건 아니다. 라 뭐 다소 두루뭉술한 얘기를 했는데 2년 구형. 그 아까 서정욱 변호사, 박상수 변호사 두 분의 변호사도 사실은
예상하지 못했던 정도의 양형기준표의 최고치 검찰이 2년을 구형했고 얘기 나오는 얘기 중에 그 장현주 변호사님 뭐 죄질이 불량하다 혹은 유권자를 속였다 그리고 당시 뭐 이재명 대표의 비유에 따르면 말에 따르면 하위 직원에게 책임을 전가했다라는 검찰은 이런 얘기까지 하고 있거든요. 그렇죠. 사실 검찰의 구형이 예상한 것보다 상당히 높다라는 점에는 많은 분들 의견 같이 하실 것 같습니다. 저는 사실 오늘 뭐 벌금형보다는 징역형을 구형할 거라고 예상을 하긴 했었어요. 그만큼 검찰이 이재명 대표에 대해서 거의 정치 보복 수준으로 전방위적 수사를 거쳐왔고 그동안 강도 높은 재판 결과가 있었기 때문에 아마도 검찰로서는 본인들의 수사의 어떤 논리적인 구조 차원에서라도 오늘 벌금형을 구형하긴 어려울 거다라는 예상도 있었던 것이 사실이거든요. 그러나 징역 2년형이라고 한다면 다른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들과 비교해 보더라도 형평의 차원에서도 너무 이례적으로 구형이 높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 검찰의 구형을 두고도 좀 논란이 계속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예. 물론 검찰로서는 양형 기준 안에서 구형을 얼마든지 할 수는 있겠지만 그런 부분들이 다른 사건들, 다른 공직선거법의 허위사실 공표와 비교해 보았을 때 과연 너무 이례적이다라고 한다면 국민들께서도 또 분명히 평가하시는 부분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예. 우리가 허위사실 공표는요. 당선 목적이 있고 또 낙선 목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당선 목적, 그러니까 당선이 되기 위해서 허위사실을 공표하는 경우에도 그 이후에 선거에서 정말 당선이 되는 경우와 선거에서 낙선하는 경우를 또 다르게 취급하는 것이 또 현장 실무이거든요. 예. 이재명 대표는 아시다시피 뭐 검찰 입장에 따라 당선 목적으로 허위사실을 공표했다라고 하더라도 대통령 선거에서는 낙선을 했죠. 예. 그런 상황이다라고 한다면 여러 가지 양형 요소들을 참작하더라도 2년형의 구형은 사실상 이례적으로 너무 높은 것이고 재판부가 어떻게 현명하게 판단을 할지도 끝까지 지켜봐야겠습니다. 1심 선고가 결심 공판임에도 불구하고 저기 보시는 민주당 의원들, 최고위원들이 총출동한 이유도 분명히 이번 결심 공판이 주는 의미가 있을 텐데 검찰이 제가 한 10분 전, 대략 7, 8분 전에 읽었던 그 속보 그대로 검찰이 이재명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 2년형을 구형했습니다. 40대 중반부터 내 기억이 언제나 100% 옳은 것 아니야. 또 다음 화면도 볼게요. 그리고 검찰이 모를 리가 없다. 고 김문기 처장을 이재명 대표가 이런 거에 대해서 이재명 대표 기억에 혼란이 있는데 골프는 팩트 맞고 영화를 찍는 해변이라고 하는데 낚싯대 빌려서 낚시한 것도 팩트 같다. 그러니까 골프를 같이 치고 바다 낚시를 한 것도 팩트 같다. 어느 정도 인정을 했어요. 대면 보고는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이재명 대표가 이 고 김문기 처장 대장동 이 사업의 책임자죠. 고 김문기 처장이 서정욱 변호사님 2년인데 이렇게 되면 뭐 최고치의 양형의 기준표 최고치를 구형했다면 이게 아무래도 재판부의 판단에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치긴 미칩니까? 저는 상당히 영향을 준다 봅니다. 왜냐하면 이제 그 판사가 세 분이에요. 예. 요즘은 이제 부장 판사만 결론 내리는 게 아니고요. 예. 배석 주심 판사도 이제 로스쿨 2기입니다. 2기요. 그다음에 그 옆에 배석 판사는 사법고시 출신이에요. 이 말은 이제 판사 법조 경력이 다 10년이 넘는 분들이 그 3명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저는 뭐 부장 판사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모르지만 배석 판사들도 이제 자기 주장을 분명히 제시하기 때문에 저는 상당히 구형에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다. 이 말씀 드리고요. 예. 여기서 중요한 게요. 수많은 증거를 제시했잖아요. 검찰이요. 예. 그런데 이재명 대표 측에서 위조됐다는 건 하나도 없습니다. 보십시오. 대면 보고 빼고는 게 부정한 게 없어요. 예. 뭐 골프, 요트, 뭐 리모델링, 공청회, 추석 선물, 핸드폰 예. 전부 이게 위조된 게 없어요. 사진. 오로지 대면 보고를 안 받았다. 예. 이거는 부인하는 거잖아요. 예. 근데 정민용 변호사나 유동규 본부장이 정인이 있거든요. 최소 대면 보고 5차례 이런 정언이 있거든요. 예. 따라서는 이번에 들어가면서 검찰이 증거를 위조했다고 하는데 위조한 증거가 뭔가 이름만 밝혀봐라. 제가 보기에 이재명 대표 측에서 위조됐다고 증거를 부인한 건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아까 서정욱 변호사가 지금 쭉 언급하셨는데 검찰이 이렇게 내밀었던 증거들이 위조된 게 없습니다. 뭐 물론 오늘 이재명 대표는 뭐 검찰 안쓰러울 정도다 조작 뭐 얘기를 했지만 실제로 이재명 대표가 재판 과정에서 뭐 대면 보고 정도 빼면 대체적으로 그 팩트 여부에 대해서 인정했다. 서 변호사 말씀은 이 말씀을 하시는 거죠? 대면 보고는 이제 부인하는 거지 증거 위조가 아니잖아요. 예. 증거로 제시한 모든 이게 사진이나 일정 이런 거는 다 이게
인정했다는 거죠. 예. 그 검찰이 얘기했던 부분도 저희가 쭉 읽어볼 테고 바로 검찰의 2년 구형에 이어서 이재명 대표의 최후 변론도 이제 시작이 될 테니까 그것 또한 속보로 만나보겠습니다. 이 사실 고 김문기 처장을 아냐 모르느냐 이거의 핵심 증언을 했던 인물이기도 합니다. 유동규 전 본부장 과거 이런 말을 했습니다. 거짓말 좀 그만했으면 좋겠다 말씀을 드리고요. 2인 카드입니다. 2인 카드 2대 빌려서 하나는 제가 쓰고 하나는 이재명 지사를 보좌하기 위해서 김문기가 직접 몰면서 해줬고요. 김문기 씨가 이재명 시장에게 여러 차례 직보한 거는 맞는 거죠? 가가지고 당연히 이제 보고도 다 하고 했던 사람입니다. 죄질이 불량하고 혹은 그 하위 직원에게 떠넘겼다는 취지의 얘기가 2년 구형 그리고 앞으로 이제 파장 미칠 박성민 비서관 생각은 어떠세요? 근데 사실 유동규 씨가 굉장히 많은 이야기를 했고 이제 본인의 말이 다 옳은 것처럼 이야기를 했지만 실제로는 이재명 대표가 다시 이제 유동규 씨에게 재차 묻거나 이제 재판 과정에서 했을 때에는 약간 정확하지 않다라는 식으로 이야기를 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본인도 본인의 기억이 흔들렸던 게 저는 유동규 씨의 진술의 맹점이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유동규 씨는 줄기차게 계속해서 김문기 씨가 분명히 대면 보고를 했을 것이다. 이 부분을 강조했고 검찰에서도 여러 차례 김문기 씨가 이재명 대표를 직접 만나서 대면 보고를 했다라고 이야기를 했지만 그 부분과 관련해서는 뭐 김문기 씨조차도 대면 보고 한 적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기도 했었고 이 부분에 대해서 이재명 대표가 재질문을 하거나 반박을 했을 때 유동규 씨가 법정에서 말이 꼬이거나 그 부분을 판사가 지적하거나 이런 일들도 있었기 때문에 예. 저는 유동규 씨의 어떤 일방적인 주장만을 듣고 그것을 확신하면서 가기에는 유동규 씨의 진술에 또는 주장의 신빙성 자체가 굉장히 많이 떨어진 상황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 박상수 변호사님 이게 그러니까 저희 속보를 몇 개 더 읽을 텐데 국민 상대로 반복적인 거짓말을 했고 그 죄질이 불량하며 혹은 그 유족들과 뭐 은폐 혹은 그 일종의 거래를 시도했다는 취지의 얘기를 검찰이 했기 때문에 회유 이런 부분까지도 검찰이 2년을 구형한 여러 가지 고려 사항이 된 것 같기도 하고요. 그러니까요. 제가 사실 이 사건을 그냥 저도 변호사니까 예. 변호사로서 사건을 이렇게 바라보는 입장에서 봤을 때 이재명 대표 측 변호인들의 이 변론 전략이 조금 이해가 안 되는 면이 있어요. 변호사로서 이해가 안 되는 면이 있는 거죠. 어떤 부분입니까? 그러니까 객관적 증거라는 것에 대해서 탄핵을 할 수가 없다면 그게 명백하다면 사실 주관적 구성 요건인 고의만을 조각하기 위해서 이런 식의 변론을 펼친다는 게 이건 굉장히 위험한 전략이거든요. 정말 무죄 하나를 바라보면서 좁은 길을 가는 전략인데 이게 고의가 조각이 안 될 경우에는 이와 같이 죄질이 불량하고 개전에 정이 없고 반성하지 않고 이러한 점들 때문에 다 가중 요소로 해가지고 이렇게 맞게 되는 거예요. 예. 그래서 보통들 이제 의뢰인들을 만났을 때 변호사들이 의뢰인들을 만났을 때 의뢰인들이 얘기하는 게 있어요. 뭐 객관적으로 내가 죄를 지은 것 같긴 한데 내가 일부러 한 것 같지 않다. 근데 예. 이 모든 증거들이 고의를 입증하는 증거들이에요. 그리고 그것들을 객관적인 증거들을 탄핵할 방법은 없어요. 심지어 이재명 대표는 법정에서 이렇게까지 진술합니다. 객관적으로 만났던 건 맞는 것 같다라고까지 진술을 해버리거든요. 분명히 내가 이렇게 만났던 건 맞는 것 같다. 이 증거들을 이 재판에 들어가기 전에는 증거들이 조작됐다라고 얘기하지만 막상 재판정에 들어가고 나서는 아까 서정욱 변호사님도 말씀을 하시지만 그 재판의 증거들에 대해서 그게 조작됐다라는 주장을 한 번도 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잠시만요. 박상수 변호사님 말씀으로 죄송한데 이런 거잖아요. 재판 과정에서 이재명 대표 측의 이제 반박이나 혹은 대응 전략 중에 검찰이 낸 사진 보면 두 사람이 정면으로 눈빛을 마주치는 장면이 없다. 뭐 이런 정도의 전략이 같은 변호사로서 뭔가 전략적이지 못하는 말씀을 하시는데 이게 검찰이 그래서 죄질 불량하고 태도가 나쁘기 때문에 2년을 구형했다. 그럼 이런 전략을 이재명 대표도 변호사 출신이니까 모를 일은 없을 테고 이걸 뭔가 이 법적인 부분이 아니라 정책인 걸로 좀 가져가려고 하는 거 아니냐 이렇게 판단하면 되는 겁니까? 그런 생각이 좀 있는 것 같아요. 예. 그러지 않으면 도저히 이 변론 전략은 이례적이고 이해할 수가 없고 비슷한 사태가 벌어졌던 게 조국 의원의 조국 대표의 그 전략이 너무 이해가 안 된 면이 있었거든요. 계속 법정에 와서 진술 거부권 한다 그러고 저렇게 하다가는 거의 최고형을 맞을 수가 있을 텐데 싶었는데 징역 2년 실형이 나왔단 말이에요. 물론 그 법정 구속을 면하긴 했지만 그래서 지금도 보면은 이 부분에 있어서 고의가 인정되는 순간 이 구형량의 유사한 형량을 물론 다른 사건들과의 좀 형평성을 고려는 하긴 하겠지만 어쨌든 유사한 형량을 받을 만한 그런
굉장히 그 가중 사유를 쌓는 전략을 지금 쌓고 있는 거고 예. 이러한 부분들은 변론만 따져놓고 볼 때는 도저히 이해가 안 된다. 그냥 이제 정치적으로 탄압받는다는 인상을 만들기 위한 것인가? 라는 생각이 드는 면이 분명히 있습니다. 예. 일단 고 김문기 처장을 아냐 모르느냐, 성남시장 때는 몰랐다라는 얘기, 이게 큰 틀의 핵심 얘기를 좀 해봤고요.